안녕하세요. 실물로 보니까 어떻게 생겼나요? 목소리는 어때요? 다들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니까 정말 반갑고요. 그 열띤 분위기에 제가 처음에 무대에 올라서 정말 행운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같이 휠체어 탄 사람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요? 장애인이라고 부르죠. 장애인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증명서 말고 특별한 증명서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복지 카드입니다. 저 안에는 그 장애인의 종류와 그 장애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표시합니다. 지체장애 몇 급이라고 되어 있나요? 1급. 반에서 1등 좋은 겁니다. 그렇죠? 소고기 1등급. 태권도 1단, 바둑 1단, 다 일자 들어가는 건 좋습니다. 장애 1급만 최악이에요. 팔다리가 절단된 분은 몇 급쯤 될까요? 그 사람 0급. 그 사람들은 3급 내지 4급입니다. 나 만나면은 형님 나오셨어요? 인사해야 됩니다. 지금도 얼굴이 괜찮습니까? 아기 때는 어땠을까요? 우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동네 최고의 얼짱 베이비였다고 합니다. 박수 치셔도 됩니다. 저렇게 이쁜 아기가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1살 때 몹쓸병인 소아마비에 걸려서 온몸에 열이 나면서 끙끙 앓았답니다. 다음날 병원에 들어가려고 세웠더니 두 다리가 흐느적. 어제까지 서서 걷던 아기가. 아이고 큰일 났다. 의사 선생님이 딱 보자마자 선고를 합니다. 아드님은 소아마비 걸려서 평생 동안 걷지도 못하고 혼자 힘으로 설 수도 없습니다. 제가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53입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동안클럽 회장입니다. 52년간 저는 걸어보지도 못하고 서보지도 못했습니다. 기분이 좋겠습니까? 늘 우울하죠. 4살 때 사진입니다. 4살짜리 천진난만한 아이의 저 우울한 얼굴 표정을 보십시오. 세상 모든 고뇌를 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는 웃는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분들, 전생에 나라를 구한 분들입니다. 저렇게 우울한 아기였을 때부터 인지가 생기면서 무슨 의문을 가졌냐? 왜 나만 장애인이 됐나?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왜 하필 나만 장애인이 되었나? 저 때 옆집 할머니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세댁, 이런 애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공부도 못하고, 직업도 못 가지고, 결혼도 못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해외 입양기관에 보내버려. 그때 우리 어머니가 보냈으면 저는 여러분하고 오늘 못 만났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을 좋은 분 만나서 저는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8살이 되니까 애들이 다 학교를 가는데 저는 못 가고 우울해하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타나십니다. 정우가 학교 가자. 엄마 어떻게 가요? 엎혀라. 엄마 등에 엎혀서 500m 떨어진 학교를 걸어갑니다. 우리 어머니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한 번도 학교에 빠지지 않고 지각도 안 하고 결석도 안 하고 조퇴도 안 하면 주는 상이 있습니다. 무슨 상?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무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도합 12년을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박수 안 치시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툭하면 학교 안 가거나 직장에 태만히 근무하거나 자기 일 성실히 하지 않는 사람 보면은 때려주고 싶습니다. 자기가 가진 저 복을 저렇게 함부로 대하다니. 나를 업고 다니신 우리 어머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앉은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미인이시죠? 그 앞에 앉은 꽃미남이 접니다. 옆에 뒤에는 동생이고 맨 오른쪽에 있는 누나는 우리 집에 식모살이하러 와 있던 사촌 누나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아침에 어버다 학교에 데려다 놓고 다시 끝나면 데리러 옵니다. 하루에 2번 오십니다. 오로지 목표는 단 하나. 장애가 있는 아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의 노고가 하늘을 찌릅니다. 저때 우리 아버님은 군인이셔서 월남에 파병되어 가셔서 싸우러 가셨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폭탄이 또 터집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의대를 가려고 했더니 의대에서 입학을 거부합니다. 장애인은 의대에 다닐 수 없어. 몰랐습니다. 좌절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찾아오십니다. 가운데 흰옷 입으신 담임 선생님, 맨 오른쪽에 목발지 푼 게 접니다. 정우가, 너 왜 이러고 있냐? 선생님, 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맞아요. 옆집 할머니 말한 게 맞아요. 아니다. 신은 인간의 문을 닫으면 창문을 열어주신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우가, 너가 의대라는 문으로 못 나갔지? 네. 창문으로 나가라. 그게 어디예요? 문과로 가라. 그래서 들어간 학과가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아버님이 입학원서를 탁 쓰고 가셔가지고는 정우가 입학원서를 넣었다. 저는 가고 싶은 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과 가려던 아이가 어떻게 문과에 가고 싶은 과가 있겠어요? 무슨 과에 넣으셨어요? 국문과에 넣었다. 아니 왜요? 경쟁률이 제일 약하더라. 그래서 국문과 들어갔더니 별명이 있네. 무슨 과? 굽는과. 그렇지만 저는 그때부터 글 써서 나도 먹고 살아봐야 되겠다. 작가 수업을 시작합니다. 21살 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21살 때 꿈을 세워서 작가가 됐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바로 4학년 때 소설 써가지고 총장님에게 상을 받은 겁니다. 이과였던 아이가 문학소년도 아니고 문예부 학생도 아니었는데 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몇 년간 공부했나 여러분의 암기력을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석사 2년, 박사 3년, 논문 쓰는 3년, 몇 년이에요? 24년간 공부해서 제가 문학 박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 부를 때는 고 박사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지금부터 지붕이 터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바닥이 꺼지도록 고 박사님을 외쳐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내 목에서 나온 피가 앞사람 머리카락에 엉겨붙도록 고 박사님을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 박사님! 오냐? 자, 이렇게 박사가 됐습니다. 우리 그 할머니가 말했던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아이가 박사까지 됐어요. 자, 교육 잘 받았죠? 두 번째, 직업은 뭡니까? 직업은 제가 작가가 됐습니다. 작가가 되니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 여행을 다닐 수 있어요. 자,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뭐 하셨어요? 한 분 계시네. 2분, 3분. 나머지 분들 다리가 멀쩡한데 왜 두바이도 한번 못 갔다 오십니까? 대부분 저는 방콕 장인인 줄 알지만 천만에 저는 전 세계를 여행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심장을 잘 부여잡고 마사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쓴 책을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일부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수 안 치시나요? 지금까지 제가 쓴 책은 192권, 350만 부를 판매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작가냐? 천만에요. 해외에 수출된 제 책들입니다.
돈은 잘 벌까요? 못 벌까요? 잘 법니다. 작가는 언제까지 돈 버나요? 사후 70년. 자, 쓸모없다고 얘기했던 할머니 말 틀렸습니다. 직업도 잘 가졌습니다.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 여자한테 인기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여자한테 인기 늘 짱이었습니다. 여자한테 인기가 좋으려면 남자가 뭘 잘해야 됩니까? 요걸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자와 사귀어도 여자들이 몇 개월만 지나면 웁니다. 왜 우냐? 우리 아빠가 만나지 말래.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그때만 해도 저는 까도남이었습니다. 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 그러면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납니다. 또 커피 끓여주고 차 마시고 가방 들어주고 도시락 싸와요. 몇 달 사깁니다. 또 왜 그래? 우리 아빠가 다리 뭉댕이 분질러 버린대. 가. 다시 나타나지 마. 장가를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요. 장애인은 장가 못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배들 봤더니 다 결혼했어요. 그것도 이쁜 여자들과. 아,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장애가 문제가 아니구나.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왔습니다. 하나 더. 무슨 대학이에요? 아무도 못 이기는 세계 최강의 대학. 무슨 대학? 여러분도 다 나와야 됩니다. 세계 최강의 대학. 그 이름도 거룩한 들이대. 들이대를 나오니까 겁나는 게 없습니다. S라인의 몸짱인 여자를 만났어요. 첫날 만나자마자 들이댔습니다. 뭐라고? 결혼합시다. 첫날 프로포즈한 사람이에요. 박수. 신혼여행 가는 사진입니다. 박수. 결혼하면 애를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몇 명 낳았을까요? 저는 3 낳았습니다. 가족사진. 그래서 아들, 딸 줄여서 알딸딸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가운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왼쪽에 아들, 우리 오른쪽에 딸. 우리 아들의 허벅지를 보십시오. 자, 저는 그 할머니가 말한 대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까? 쓸모 있는 사람입니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 행복을 혼자 나누기, 먹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인세를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보건복지부 장관. 고 선생님, 상을 하나 드릴게요. 무슨 상인데요? 나눔상. 박수. 제 뒤에 눈자 밑에 있는 사람 영화배우 유지태, 그 옆에 가수 션, 맨 오른쪽에 박상민. 전 이런 사람들하고 노는 사람입니다. 또 있습니다. 푸르메 재단에 인세 1,000만 원 기부 약정한 겁니다.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남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쓸모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답이 왔습니다. 왜 내가 장애인이 하필이면 됐냐는 질문에 50년 만에 답이 왔어요. 정우가, 너 같은 녀석 중에 하나 정도는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녀석이 장애인이 있어야 장애의 고통과 아픔을 세상에 알릴 거 아니냐. 그래서 눈물이 제 눈을 타고 흐르면서 더 이상은 불행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의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왜 내가 장애인 됐는지, 이 땅에 왜 왔는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소명을 갖고 태어나셨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못 찾은 분은 빨리, 열심히, 그리고 찾은 뒤에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의 의미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행복할 때는 바로 저럴 때입니다. 초등학생들 저 기뻐하는 걸 보십시오.
전국에 200번 가까이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강연을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도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왜? 소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아이들이 저에게 90도로 인사하는 거 보십시오. 초등학생한테 90도로 인사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같은 소아마비를 가진 장애인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소명을 찾으셔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곳으로, 행복한 곳으로,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은 삶의 의미를 찾으시는 나날들 되시길 바라면서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